일본 경제가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미국 금융회사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를 넘어 태평양 전쟁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 경제가 회복될 기미는커녕 더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그간 정부 보조금으로 버텼던 일본 기업들의 도산이 5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이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5월 18일에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는 작년 4분기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1년 동안 지속한다고 가정해 산출한 연율 환산치로는 마이너스 5.1%였습니다. 일본의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 작년 1분기 마이너스 0.5%, 2분기 마이너스 8.1%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작년 3분기 5.4%, 4분기 2.8%로 2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C19 감염증 긴급 사태 발령에 따른 개인 소비 침체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본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올해 1분기에 전기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발령된 긴급 사태 영향으로 음식 및 숙박 관련 업종이 특히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각부가 이날 발표한 2020년 실질 GDP는 전년 대비 4.6% 감소했고 마이너스 성장은 2년 연속이며 감소폭은 미국 금융회사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때를 넘어 태평양 전쟁 이후 최악의 침체였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이러한 경기 침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 기업들의 도산이 5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뱅크가 지난 5월 13일에 발표한 2021년 4월의 일본 기업 도산은 전년 동월 대비 35.5% 감소한 489건으로 2020년 8월 이후 9개월 연속 전년 동월을 밑돌았습니다. 기업 도산 기준은 법적 정리에 의한 도산, 그리고 부채 1000만엔 이상이었습니다. C19 감염증 대책 중 하나인 중소기업 대상 각종 지원책 때문에 앞으로도 기업 도산은 계속 억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5월 이후의 기업 도산은 증가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지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5월 이후 기업 도산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 의해 지난해 5월 이후 기업 도산이 크게 억제되어 온 것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 5월에는 일본 내 첫 긴급 사태 선포에 따라 파산 절차에 필수적인 변호사 사무소, 법원의 업무까지도 대폭 축소되며 지연되어 버린 안건이 다수 발생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일본 기업의 도산 건수는 월간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저치인 288건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세 번째 긴급 사태를 선포했지만 일본 전역에 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원이 지난해와 같은 업무 축소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288건을 밑돌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올해 5월 기업 도산 건수는 10개월 만에 전년 동월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288건까지 감소했던 영향으로 6월과 7월에도 2019년 대비 한 자릿수 증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8월 이후는 긴급 융자를 비롯한 각종 지원책의 집행에 의해서 2019년을 밑도는 달이 계속되는 것과 동시에 감소폭이 서서히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0.3%, 4월에는 35.5%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우선 5월에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8월 이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업 도산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억제된 도산이 원래대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편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까지 공표된 수치에 따르면 민관금융기관, 일본정책금융공고, 상공중금에 의해 집행된 감염증 대책의 긴급융자는 216만 5091건이었고 총액은 38조 7362억엔에 달했습니다. C19 감염증 영향에 대해서는 음식점이나 의류 소매점 등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이 부각되고 있지만 전 업종에서 보면 긴급 융자는 꽤 광범위한 사업자에게 자금 융통의 여유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뱅크가 실시한 2021년 3월 시점의 자금 융통 설문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은 일본 전역의 23,703개사였고 이 중 유효 응답 기업 수는 11,261개사였습니다. 특히 그중 자금 사정이 좋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43.2%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외의 답변은 어느 쪽도 아니다가 40.6%, 어렵다는 13.6%, 모른다는 2.7%로 모른다를 포함하면 전체의 86.4%가 작업용통에 대해 어렵다고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염증의 영향으로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회복 전망도 서있지 않은 기업은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긴급 대출이나 협력금, 지원금 등으로 보유 자금이 윤택해지는 기업이 늘어나는 기형적인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 도산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이유로 거래처를 관리하는 심사 담당 부분의 경비나 인원을 줄이려고 생각하는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이후의 도산 감소는 호황이나 경기 회복을 요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원책에 의해 억제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물밑에서는 도산을 기다리고 있는 일본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 금융기관을 창구로 한 감염증 대책의 긴급 융자 집행은 2020년 5월, 6월, 7월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시작된 무이자 무담보 대출을 받은 기업의 과반수가 대출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즉, 긴급 대출을 받은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상환이 시작되었거나 적어도 5월에서 7월까지는 상환이 시작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염증 사태가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상환이 시작되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경영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자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도산 직전에 놓인 기업이 금융기관의 상환이 어려운 것을 상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환 일정에 따라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일본 도내의 신용금고 융자 담당자는 상담이 오면 유연하게 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정대로 상환할 수 없거나 전망이 서지 않는 것을 이유로 사업 중단 또는 법적인 정리를 단행하는 케이스는 일정 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중반에 걸쳐 일본 기업 도산은 긴급 융자로 크게 억제되었습니다. 일본 기업 도산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증가 기조로 돌아서지만 일정수의 도산은 억제되는 상태가 내년까지도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C19 감염증에 의해 궁지에 몰린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시대의 변천으로 도태되던 일본 기업들이 지원책에 연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래처 심사 기준의 중점을 어디에 둬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심사 담당자는 늘어나고 있고 리먼 쇼크 후에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법으로 탄생한 일본의 좀비 기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C19 감염증이 일본 기업에 주는 진짜 두려움이 표면화되는 것은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모를 일본발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